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5월 2일, 5월 첫 거래일이죠.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61%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지수 역시 마이너스 0.75%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마이너스 0.57%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국제유가는 마이너스 0.45%를 기록했고 금값 역시 마이너스 0.5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제가 불러드리는 모든 지수, 금값, 국제유가, 그 다음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파월의 한마디에 시장 참여자들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다.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요. 미국 주요 언론사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5월 1일 우리나라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우리 시장에 평소보다 영향을 많이 줄 텐데 미국 시장의 막판 급락은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전일까지만 해도 애플의 사상 최대 실적 등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시장은 각종 지표 등을 이유로 연준이 연내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낮은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얘기했죠. 일시적이다. 예. 그러므로 연준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시장은 장 막판에 0.61%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몇 년 전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 핸드폰 요금 등 이런 것들 일시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기대보다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의 그 발언 이후에 2년물 미국 상무부 이제 국채 금리가 2.2%에서 2.3%로 급등을 했습니다. 2년물 금리는 연준의 은행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은 반대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겠죠. 이게 이제 돈의 쏠림 현상인 거죠. 트럼프는 이러한 연준의 정책을 좀 비판했고요. 전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1%를 인하하면 미국 경제가 로켓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양적 완화도 예전에처럼 재가동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연준과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공무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의 의견의 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어떤 정치적 논리로 경제적 지표를 움직이려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것에 생기는 파열음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로 시장을 좌우하는 것보다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제 하루 쉬었잖아요. 5월 1일. 5월 1일 날 쉬신 분도 계시고 일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주식 시장은 하루 쉬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루가 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가락이 근질근질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빨리 내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 놓아야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인 건데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각이 이제 6시 한 10분 정도인데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1%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종목 선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염려가 있기 때문인 거죠. 보통 이제 잡주는 시장과 관련 없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잡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주도주는 그래도 시장이 개선되면 함께 개선되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잡주는 시장이 개선되더라도 떨어지고 시장이 올라가도 뭐 내려가면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 중에 일부 주식도 그런 주식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최선호주는 중국 관련 소비주와 소재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를 견인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고요.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 즉 센티멘탈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관련 그 소비주들과 소재주들은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꽤 행복한 5월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어려움이고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능을 예를 들면 수능이 쉽게 출제가 되면 변별력이 상실된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점수를 당연히 잘 맞았을 거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점수를 잘 맞았기 때문에 이 상위권 친구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죠. 수능이 쉽게 출제가 되면요. 근데 거꾸로 수능이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게. 그러면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뭐 점수를 잘 못 받았을 것이고 어렵게 출제됐을 것이니까 그래도 상위권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했을 겁니다. 문제는 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인데 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어정쩡한 친구들인 거죠. 여러분들의 상태도 한번 잘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 투자자이신가요? 주식공무원의 시향을 이렇게 뭐 매일 챙기시는 분들은 특별한 걱정이 없는 투자자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시간을 투자를 해서 주식공무원 시향을 이렇게 듣고 계시니까요. 타인의 위기는 좀 곧 나의 기회입니다.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요. 하지만 뭐 시장의 생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나쁘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시장의 논리니까요. 여러분들은 믿는 구석이 있으시죠? 네. 오늘은 연준의 매파적 발언과 2년물 국채금리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어려움에 따른 투자자들의 성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식공무원 이전 글이라던가 이전 투자 전략들 유튜브, 너튜브에 주식공무원이라고 치시면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달아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